송은희 연사님의 내 생각을 흔드는 매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생각을 흔드는 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 매체를 장식한 두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선거와 여론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선거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 또는 차선의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다양한 매체로부터 정보를 얻고 주변 사람들의 여론을 참고하셔서 투표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럼 여론이란 무엇일까요? 네, 여론은 사회 구성원의 상당수가 특정 화제에 대해서 표명하는 의견, 태도, 신념의 총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여론 모형인데요. 이해관계가 다른 A와 B 두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B와 C그룹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모으게 되는데요. 이때 정상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여론을 모으는 것을 우리는 여론 형성이라고 하고, 허위 사실을 흘려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여론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론 조작이든 여론 형성이든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가 거짓인지 사실인지 구분을 내는 통찰력이 필요한데요. 그럼 개인이 여론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론이 나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오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안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 개개인의 지식 또는 경험에 따라서 여론을 선택하는 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친밀성으로 맺어진 주변 환경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친밀성이 극대화된 형태가 매번 선거 때마다 야기되는 지역주의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강원, 충청, 전라, 제주도까지의 모든 유권자 수를 다 합쳐도 경상권의 유권자 수보다 작다는 친밀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 경쟁연합회나 대학 약사회, 그리고 각종 이익사업과 관련된 이익 집단의 홍보, 광고 활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론 지도자인데요. 136명의 팔로워를 가진 USC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언론 매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 매체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사회학자인 티르켐은 언론은 권력의 틀 내에서 활동하고 심한 경우에 종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쿠바와 같은 독재 국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독재자한테 환호하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뚝뚝 흘려가면서 열광하는 그런 장면들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인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처럼 그렇게 권력에 종속된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여론의 저자인 리프먼은 여론은 언론에 의해 조성되며 보도되는 뉴스는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선택을 하나요? 네, 기자가 선택을 하나요? 아닙니다. 뉴스는 언론사 사주나 그가 고용한 편집장, 보도국장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얼마 전 TV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02년 12월에 50살 이상의 TV 시청 비중이 31.2%이던 것이 2012년 12월에 무려 50.4%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데요. 그리고 20,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2011년부터 팟캐스트와 같은 대한 언론이 유행을 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매체들이 우리의 여론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보고 듣고 접한 것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스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리프머는 뉴스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론이 파업 현장을 보도할 때 파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시켜서 보도하고 시청자가 느낄 불편함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발을 묶는다, 수백억의 수출 손실을 가져온다, 사회혼란을 초래한다, 이러한 방식으로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파업은 뭐 불편하고 손실을 가져오고 무질서한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파업 당사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거나 아예 무관심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무관심은 시청자들이 결국 매체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결국은 매체가 의도한 여론에 동조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문가일 필요는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체를 움직이는 누군가의 의도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 현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째, 독서입니다. 책은 중세 군주들에게서 시민사회로 주권을 가져오게 한 가장 강력한 정보 매개체였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게 쉬운가요? 네, 쉽지 않습니다. 소설은 우리가 재밌어서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인문학 사회과학 책들은 깨어있기 위해서 읽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노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직장인들은 여러분들 오늘 여기 행사에도 나오셨지만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많습니다. 살림해야죠, 애 봐야죠, 또 건강관리도 해야죠. 그럼 언제 책을 읽습니까? 그래서 스킵 독서를 권해드립니다. 네. 인문학 사회과학 책의 특징은 각 챕터별로 주제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읽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킵 독서를 하시려면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책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읽던 읽지 않던 여러분들이 읽고자 하는 책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러면 기꺼이 독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 치료 채널을 다양화하십시오. 일반 통행식 뉴스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목소리를 같은 비중으로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십시오. 공무원들끼리만 만나지 마시고, 네, 선생님들끼리만 만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세 번째, 겉으로 드러난 사회 현상보다 원인에 집중하는 사고 습관을 기르십시오. 저 사람은 왜 우울할까? 쟤들은 왜 싸우고 있을까? 우리가 원인과 가정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은 생각의 중심을 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의 역사에서 따로 떼어낼 수 있는 현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며 미래의 역사라는 인식으로 현재를 바라봐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 담긴 진실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개인이 성숙해야 성숙한 여론을 만들고 성숙한 여론은 올바른 행정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을 흔드는 매체로부터 자유로워지자고. 예, 아직. 네, 정리하겠습니다. 책을 늘 가까이 하기, 정보 취득 채널을 다양화하기, 원인과 과정에 집중하는 사고습관 기르기. 현재는 역사의 과정이라는 인식으로 세상 보기. 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상초록도서관의 송은